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지금 선고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1심에서요. 선거법 등 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4개 혐의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데서 모두 무죄라고 하면 김남국 변호사님 아까 그 설명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또 재판부가 어떤 해석을 했을까요? 네, 이제 아마 네. 재판부가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되어서 허위사실 표시를 했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 어떤 형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 검사를 사칭한 부분,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법원에서 나오는 지금 생중계 영상입니다. 지금 언론을 상대로 무언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주변의 관계자들하고 밝은 표정이죠. 당연히 밝은 표정이겠죠. 악수를 나눈 모습이고 인터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판부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 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검찰의 항소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그냥 맡겨야죠. 맡기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도중에 여러 이슈가 지사님의 송사에 좀 놓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1심에서 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받고 기자들과 짧은 질의응답을 벌였는데 일단 표정이 굉장히 홀가분해 보이고 긴장을 좀 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맞습니다. 좀. 그리고 예. 말을 많이 아껴요. 지금 그러네요. 들어보면요. 예.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나서 검찰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거든요. 항소를 하는 경찰 얘기를 물어봤잖아요. 검찰이 항소를 할 텐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물어봐도 맡긴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재판부나 검찰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봐요. 뭐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그러나 예. 본인이 겸손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이게 그냥 법리로 해석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 재판을 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고 나오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오늘 발언 보면 물론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 큰 길로 가자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검찰을 자극하거나 재판부에 재판부는 무죄를 했으니까 자극할 이유도 없겠지만 예. 재판을 아주 신중하게 법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낮은 모습의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한 두어 개의 질문을 받고 지금 내려오면서도 지금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에게 손을 흔들고 그 외의 발언은 자제를 하고요. 지금 걸어서 지금 성남 지원을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을 준비하고 경찰 수사 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대선 끝나고 엄청난 이슈였거든요. 네, 굉장한 이슈였고요. 또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권 후보, 여권 내에서 이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1심 선고에 의해서 이재명 지사의 이 정치적 생명을 좀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여기 이 사건으로부터 전부 다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홀가분하게 정치적 행보를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요즘에 형사 재판이나 민사 재판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심, 하급심에서 굉장히 좀 탄탄하게 판단을 받고 오라라는 취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항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검찰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하지 않는 이상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좀 달리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미투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직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죄이기 때문에 예.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민감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도 크게 이제 새로운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판단을 좀 달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 허위사실 공표했느냐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예.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부분이 뭐 검사 사칭 사건 같은 경우는 TV 토론 과정에서 이 판결문 당시에는 내가 그때 유죄를 받기는 했지만 해명하는 과정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의견, 표현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환수했다라는 것도 확정적인 사실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작성된 계약서,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이 계약에 의해서 환수될 예정인 것을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서 이 무죄를 좀 선고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앞에 지금 성남지원 앞에 모습인데 지금 보더라도 주변에 지지하시는 분들과 또 반대하는 또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관심이 많았던 재판이었고 그렇다면 이두하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이제 대선을 준비해야 될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도정은 탄력을 받았을 거고요. 이제 예. 이게 유죄가 나오고 또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 무효형 이런 게 나왔을 때 자격 상실형이 나왔을 때는 이제 조기 레임덕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다 그것도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조금 일부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항소심이나 대법원 가면서 감형이 돼서 사실 자격 상실형이 안 될 경우 그런 경우를 보통 예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레임덕이 심하지 않을 거다 했는데 이렇게 전부 무죄가 나오긴 쉽지 않아요. 검찰이 이렇게 기소해서 1심부터.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전부 무죄가 나오면 항소심하고 대법원에서는 거의 관성의 법칙 비슷해서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크게 홀가분해진 거고요. 이제 대선 주자도 예. 사실은 이제 박원순 시장보다는 훨씬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확고한 지지층 있죠. 그죠? 네. 예. 이렇게 팬덤 현상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한번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송사에 있어서도 이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유리한 지위를 선점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입증을 할 때도 형사 사건 기록을 갖고 와서 입증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유리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판 분위기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뭐가 있냐면 정치인은 다른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이런 큰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억울했다. 검찰에서 막 그렇게 기소를 4개나 하고 자격 상실형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도 내가 무죄 나왔으니까 이제 딴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내가 이게 억울하다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믿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정치적으로 정말 유리한 지위에 이제 점해진 거죠. 김남국 변호사 얘기는 이재명 지사 소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바로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소된 혐의 모두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 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검찰의 항소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그냥 맡겨야죠. 맡기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도중에 여러 이슈가 지사님의 송사에 좀 놓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 1심 마치고 나와 소에 들어왔는데 김남국 어떤? 네, 뭐 정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예. 물론 이제 아직 뭐 2심과 대법원, 이 항소심과 대법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무죄로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지사가 향후에 약점을 극복한 대선 후보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가 누군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후보자들이 살아온 이력 중에는 여러 가지 좀 약점들이 있고 예.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상대 정당의 이 후보자들인데 예. 지금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죄로 판결로 확정이 돼버리면 예. 사실은 그것은 이미 사시다라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 버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시비거리가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것을 더 이상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명예훼손으로도 또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약점을 완전히 극복해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특히나 지금 사실 이재선 씨 형과 관련된 그 강제 입원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성남시장 출마했을 때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게 김부선 씨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라고 또 그것도 약점을 또 털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지지해 주신 분들, 지지해 주지 않은 분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통합의 메시지 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지금 저렇게 고소고발을 간 것도 2017년도에 국정농단 그리고 대선 후보 과정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좀 충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아까도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원이고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남은 이재명 지사의 과제는 알겠습니다. 그 과거에 본인에게 뭔가 이렇게 좀 공격을 했던 그런 어떤 지지자들을 끌고 가는 그 통합의 과정이 아마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